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의미를 좀 붙여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술 강국이잖아요. 기술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만들어 갈 건가 하는 얘기를 좀 쉽게 한번 풀어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 이 얘기의 가운데는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탈중앙화 이런 단어를 얘기했을 때는 국가를 벗어나는 범세계적인 뭐 이런 의미의 이상형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액트가 나오면서 저희는 무엇을 목격하고 있냐면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더 이상 범국가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앞서 나온 발표에서 국가에 기속되고 국가 기관과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처음 떴을 때 legally binding, 법에 의한 것을 한번 어떻게 공통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별 법은 다르고 국가별 특성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상당히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각오로 오늘 아주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올해 여러 군데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도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단어들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간단히 좀 구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 변화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쉽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을 자산의 형태로 이해하시는 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의 이름입니다. 기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작동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느냐?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내에 있는 여러 분산 노드에서 거래나 데이터를 기술, 공유, 동교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무슨 소리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기록물이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서 그 디지털 자료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 기술을 비트코인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암호화폐에서는 어떻게 썼느냐, 중복 소비라는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디지털은 카피가 너무 쉽죠. 우리가 디지털로 되는 영화를 복사를 해서 영화를 봤을 때 품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하면 품질이 나빠지죠. 아날로그 형식으로 무슨 짓을 해도 품질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품질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죠? 우리가 어떤 기록을 디지털로 남기면 그 기록은 똑같은 기록이 영원히 복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코인, 커런시, 이러한 화폐를 디지털로 만들면 영원히 복제가 똑같은 상태로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 풀려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비트코인에서 쓴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하고는 사실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드에 같은 기록이 항상 유지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어떤 자료의 진실성, 데이터 인테그리티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진실되다는 것을 블록체인의 일관성으로 보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어떤 신뢰성은 기술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용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찾아줘야지 기술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속에서 블록체인은 어떻게 그 인정을 받았느냐? 사용자가 많아져서 더 이상 이것을 무시하지 못할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인정된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냥 기술이고요. 실제 암호화폐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사용자 확장 속에 있었던 거죠. 또한 이 기술이 앞에서도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공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종속성이 없다는 투명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기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술이 도대체 이 암호화폐에서는 이것이 인정이 됐느냐? 비트코인은요, 소위 말하는 반감기 기술이라는 걸 썼습니다. 이 반감기 기술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반씩 줄어든다는 소리죠. 결국은 희소성이라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것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의 투명성을 보면요, 틀림없이 노드 운영자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코드가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거냐면요, 지금 사회는 앞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협의체와 단체로서의 의견 통일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으로 간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코딩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고 그들의 협의체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의견을 얼마나 따를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 얘기 조금 또 나중에 더 꺼내기로 하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반감기 기술을 써서 줄이기만 했는데요.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사용량을 계산해서 사용량을 집어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 거버넌스 그룹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협의체입니다. 자, 이러한 희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 희소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희소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암만 희소하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으면 희소성은 인정될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이러한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성장 동력은 사용처나 활용성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예를 봐도요, 2010년 피자데이, 피자를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사 먹었죠. 쓸 수 있다라는 날서부터. 그 다음에 2008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사태가 만들어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 그것으로 인한 대안이 2013년에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요. 2020년에 드디어 물론 18년서부터입니다만은 그 투기적 자산으로서, 처음엔 투기적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죠. 너무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대체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슬슬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것이 희소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드디어 쓰게 된 거고요. 그 이후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페이팔, 그러다가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비트코인의 활용성, 사용처를 늘kum으로써 그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이고 그것을 쓰는 암호화폐나 디지털 자산은 어떤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국가에 귀속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법과 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기술 많이 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있나요? 저는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기술이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또한 이 기술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의 변화를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기술이 디지털 기술의 일부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있었던 역사 중에서 잘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야후와 라이코스라는 것이 있었죠. 엄청났습니다. 어디 있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야후 재팬 얘기하시더라고요. 야후 재팬이 과거의 야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세상에 맞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대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영원할까요? 영원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을 믿고 버티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또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계속될 수 있다면, 실제로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희소성, 마치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했고요.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이 시점에서는 다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희소성을 갖고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코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자체의 가치를 올림으로써 희소성으로 그 가치를 만들어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성에서 그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인정받고 있는, 우리가 과거에 UST, 테더의 UST 같은 그런 알고리즘 기업 말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USDT, USDC 등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물이 뭐죠? 다 아시는 거죠? 미국 국채 갖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게 있어요. 실제 게 있어서 그 실제로 보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사용성에 힘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실물을 귀속시키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가 실제로 USDT와 USDC를 미국 국채에 연동을 시켜버렸죠. 현실적인 연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걸 리얼 월드 어셋으로 구분합니다. 리얼 월드 어셋은 실제 우리 세상에 있는 걸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얼 월드 어셋들로 앞으로는 좀 흐름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토커나이제이션이 있죠. 실제로 지금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2025년 키스타 국제표준 공동대응 사업의 지원으로 연구된 결과고요. 갑자기 지금 특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서부터 이 토커나이제이션 관련 특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반에는 리얼 월드 어셋이 있고요. 특허로 이렇게 보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태동 단계에서 성장 단계, 성숙 단계, 회복 단계, 쇠퇴 단계, 회복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화살표 방향이거든요. 이 화살표 방향이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태동에서 성장 단계가 있죠. 그래서 특허가 마구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리얼월드 어셋에 많이 이용될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실에 있는 물건을 토큰으로 만들고 그 토큰 거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각국의 국별로 이제 나눠본 건데 다 비슷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러한 토커나이제이션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지털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직 피지컬 AI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로봇이나 물리적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형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디 살죠? 디지털 세상에 삽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거래와 우리 일상 활동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활동을 돕는 매체가 아직 우리한테 제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인공지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을 수 있는 거래 수단이 제공되어서 인공지능이 그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 법과 제도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제대로 된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지금 간다는 것은 거의 다 확실하고 있고 방향성이 있다면, 그럼 그 인공지능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냐? 디지털 세상의 인공지능 속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일종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뭐 꼭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안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매체가 제공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제공돼야 되며, 그 수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써본 적이 없죠. 아직 그거에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관련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해봐야 됩니다. 저는 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든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CBDC가 돼도 좋고요, 원화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도 좋고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써가지고 우리가 아직 산업을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에 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리서치를 해야 되고 과제를 만들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데 필요한 펀딩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과학 강국이 될 수 있는 그 기반 기술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 지금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번 제가 정리해봤고요. 인공지능을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빨리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